포트폴리오 수익률 대결입니다. 자, 저희가 지지난주였죠, 전문가님. 네. 예, 그 종목을 저희가 선정을 해가지고 일단 포트를 들고 넘어왔는데 먼저 좀 리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네, 그렇죠. 예. 제가 이제 NC소프트하고 제이컨텐트리 그 두 종목을 말씀을 드렸죠. NC소프트는 예전부터 갖고 오던 걸 계속 가져갔고, 제이컨텐트리는 이제 신규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NC소프트 같은 경우 좀 내림세를 보였다가 다시 그 오늘 큰 기둥을 내면서 신고가를 경신을 했죠. 예. 모습은 뭐 아직 그 괜찮죠. 네, 괜찮고, 역시 아직 NC소프트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아직은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되겠고, 되게 오늘 같은 패턴이 나타났다면 20만 원, 21만 원 선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개연성이 좀 높겠죠. 네, 그렇게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편의상 새 종목으로 교체를 좀 하는 그런 타임이기 때문에 일단 NC소프트는 제외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제이컨텐트리죠. 네, 제이컨텐트리. 이거는 3,400원 근처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3,700원 목표가 말씀드렸죠. 네, 3,700원 목표가를 달성을 며칠 이후에 했죠. 네, 목표가 달성하고 이제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새로운 종목으로 교체를 할 건데, 이미 들고 계신 분들 있죠.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메가박스 인수권에 따라서 이제 좋은 재료 나올 때 올라가고 나쁜 재료 나올 때 민단 말이에요. 그걸 역이용하는 매매를 하는 게 오히려 실전 매매에서는 타당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패턴이라면은 약간 나쁜 얘기 나오면서 매수 기회를 다시 줬고 그런 모습인데, 뭐 대개 한 3,700원 언저리 근처까지는 다시 한번 랠리를 할 개연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짧은 맥락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새롭게 한번 가지고 나온 종목이 있죠. 네, 새롭게 가지고 나온 종목은 역시 두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첫 번째 종목은 플렉스컴 있죠. 네, 플렉스컴. 네, 요 종목은 이번 주부터 내일부터 이제 편입이 되는 거죠. 이쪽 비중은 30% 정도로 하는 그런 측면으로 가겠습니다. 30% 비중인데, 작년에 그 2분기 실적이 가장 최저였죠. 작년 3분기 실적 한번 보세요. 실적 좀 적자폭이 축소가 됐어요. 그리고 아마 4분기 실적, 작년 4분기 실적도 조금은 더 축소돼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적자폭이 점점 양호해지고 있다는 얘기죠. 네, 스마트폰 쪽의 부진을 다른 쪽에서 지금 만회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하고 지금 네페스와의 공급 계약건도 터지고 그러죠. 그러니까 점점 작년 2분기를 저점으로 적자폭이 축소되면서 올해는 턴어라운드를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주가는 이제 이럴 때 항상 크게 튑니다. 네, 그런 부분이고요. 대신에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너무 크게 보진 마시고요. 중간중간 실적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 관점에서만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6,000원 선, 그리고 목표가는 6,800원 선으로 좀 짧게 보고요. 손절가 라인은 5,780원으로 지시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윈 하이텍이라는 종목을 갖고 나왔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신규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생소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건자재 쪽이죠. 데크 플레이트라는 건이 큰 모멘텀입니다. 이제는 장수명 주택이 의무화됐어요. 이제는 수명을 길게 하는 주택을 위해서 거푸집을 바꿔야 됩니다. 뭘로? 데크 플레이트로 바꿔야 돼요. 그 건과 관련된 종목들이 요즘 시세 내기 시작합니다. 실적이 확실하게 좋아질 거예요. 네, 그 건이고요. 밸류에이션, 금년도 예상 퍼가 한 6배죠. 네, 그런 강점이 있어요. 자, 매수가는 9,270원, 목표가 1,300원, 손절가 8,900원으로 20% 비중입니다. 네. 자, 지난번에 저는 이제 블루컴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블루컴도 일단 매수가 주고 지금 우상향 추세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지금 한 5, 6% 정도 아마 수익권인 것 같습니다. 일단 목표가 제가 16,000원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30% 포트 그대로 유지하고요. 수급 괜찮습니다. 기관, 외국인, 지속적인 매수, 개인들만 지금 매도하죠. 그래서, 올해 또 전체 실적 대비 상당히 저평가고 해가지고,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포스코 ICT가 다른 그 서울반도체라든지 루멘스, 이제 LED 쪽에서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포스코 IC 같은 경우도 일단 포스코 그 ICT 그 자회사, 그 LED 관련 기업이 있는데, 포스코의 또 이제 주가가 좀 찌글찌글하다 보니까 그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손절가는 이탈을 안 했는데요. 일단 제가 포트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안랩을 오늘 들고 나왔는데요. 안랩. 여기 이제 비중이 20% 되겠죠, 그러면. 안랩도 작년이 영업 적자는 아니었죠. 재작년 2013년도 영업이익이 한 38억 정도 됐는데 올해는 벌써 뭐 작년 영업이익 이상 뛰어넘었고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그리고 올해 2015년도에는 아마도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원년의 해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서 작년 연말에 저희가 핀테크 관련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 관련 종목군들 단기적으로 관심 있게 보자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뭐 전자 결제 관련 종목군들 다날이라든지 KG 이니시스가 일단 급등이 나왔는데요. 안랩도 핀테크 관련 수혜주죠. 국내 보안 시장 관련해가지고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핀테크 산업이라든지 다른 또 스마트 기기가 계속 활성화되면 보안 시장 자체는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동안 정치적인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밀렸고 장기 하락이 나왔는데 월봉 기준에 했을 때는 딱 맥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장기 바닥권이 확인됐다. 또 핀테크 관련 주이기도 하고 해서 안랩은 저는 20% 내일 그 시가 매수 편입하는 걸로 보고요. 목표가는 45,000원, 손절가는 직전 저점 35,000원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미국 시장 한번 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미국 시장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현지에서 김선영입니다. 공급 과잉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 원유 가격이 51달러가 붕괴되는 등 5년 반의 최저치로 밀린 데 따라 증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들 관련 에너지 업종이 일제히 하락 압력을 받으면서 개장초 뉴욕 증시 약 0.8%대의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유로존 관련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또 다른 악재인데요. 그리스의 총선을 약 3주 앞두고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할 경우 큰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유로화 가치가 달러화 대비 9년 반의 최저를 기록하고 유럽 증시가 일제히 약세를 보이는 등 투자 심리가 극도로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개장 후에 발표될 미국의 12월 자동차 판매에 증시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11월 중 17만 2천 대에 이어 12월에는 약 16만 9천 대의 판매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종목들을 보면 증권사 모간 스탠리가 자사 고객들에게 매수할 것을 추천했다는 소식으로 코카콜라의 주가가 시간 외 거래에서 약 0.5% 상승세입니다. 바이오 업체 샘플라는 개발 중인 구강투여 폐렴 치료제의 3차 임상실험 결과가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효능을 보였다고 공시하면서 약 25%의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 증권사 제이니가 밸류에이션을 이유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낮춘 데 따라 스타벅스 커피는 1.5% 하락하고 있으며 올 한 해 판매 속도 감소를 이유로 미국 자동차 2위 업체인 포드 자동차는 시티그룹의 투자 의견 하향으로 약 1.5%의 약세입니다. 보스턴 연방은행의 에릭 로젠그렌 총재가 연방준비자도가 금리 인상에 대해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스턴에서 열린 미국 경제학회 연례총회에 참석한 로젠그렌 총재는 낮은 인플레이션과 더딘 근로자 임금 인상 속도가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데 좀 더 인내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됐다면서 인플레이션이 목표인 2%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통화정책에는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일정입니다. 경제 지표들을 보면 1월 6일 12월에 ISM 서비스업 지수와 11월 공장 주문, 1월 7일엔 ADP사의 민간 부분 고용, 1월 8일에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12월 기업 해고 건수, 1월 9일엔 12월 비농업 부분 고용과 실업률이 발표되고 1월 6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시작으로 1월 7일 몬산토, 1월 8일엔 컨스텔레이션 브랜드, 컨테이너 스토어, 패밀리 달러, 마지막으로 1월 9일에는 인포시스, 에퀴티 브랜스 등이 지난 분기 실적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현지에서 김선영입니다. 예,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에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